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고의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탠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오늘도 연속으로 이어서 두 번째 차 작업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세차 이야기 34편 삼성 자동차. 지금은 삼성이 이제 손을 놨죠. 르노 한국 코리아인데 어쨌든 르노 삼성 자동차 일대 생산된 차량들 문제들이 여기저기 많고, 그리고 이 차량은 일단 2012년식이고 9만여 킬로 탔고, 고객님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10년 기준으로 보면 한 7, 8천 킬로 이제 1년에 타고 어쩌다가 장거리 가시고 이런 유형인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차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혼자 10년을 타시니까 차가 쾌쾌하고 답답하다, 탁한 느낌이죠. 그 당시에 나온 차들의 어떤 질감들은 조금 타다 보면 탁하게 느껴지고, 그 운전석 위주로만 봐도 이 차가 왜 이렇게 깝깝하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세차 이야기 33편 4편이죠. 세차 때 같이 하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 삼성 SM5 2012년식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1인 운행차. 1인 운행차는 차량 실내 내부나 이런 오염들은 적지만, 지금 이제 시즌이 이제 겨울이 끝나가면서 마지막 고샘추위가 언제 온다 아직 예보는 없습니다만, 지금 오늘 날씨가 개팍해요. 해가 떴다 갔다가 흐렸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세차를 큰 마음 먹고 이제 맡기실 때, 특히 앞에 많은 차처럼 자주 오시다가도 못 오셔가지고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런 유형들 보면 우리나라 차가 아니죠. 실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맞는데 차에 대한 어떤 형식이 르노 삼성, 그러니까 2000년도에 520, 525 그때 20몇 년 된 차가 나올 때 말고 지금 이렇게 10여 년 굴러다니는 차들의 시스템을 보면, 그 현가 장치라든지 밑에 이제 말 그대로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 장치들이 좀 일반적인 현대기아하고 다르다. 그리고 뭐 탈리스만인가 하여튼 하여튼 르노 계통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접목된 차들은 좀 다르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부산에서 특히 제조된 차인데,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타이어 힐 관리를 안 하면 분진이 말 그대로 수입차처럼 이렇게 들어오진다. 그래서 길가에 운행하는 차들 SM3나 SM5 연식 기준으로 쭉 보면 현대 기아차의 어떤 오염도나 이런 걸 기준했을 때 이 차가 그레이톤, 은색톤 이런 계통이지만 휠은 많이 더럽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현재는 그저께 황사비 오고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오고 해서 이렇게 더러워 보입니다. 세차 관리를 잘하는 차는 입고 때 일이 들어와도 세차를 하면 유리 발소도 되어 있고 해서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됐고 거의 출퇴근 그리고 어쩌다가 장거리 이런 차는 10년을 이렇게 타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차를 이제 계획을 더 타야 되겠다. 요즘 차 10년 넘게 탈 수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준 2007년식 그랜드 TG 12만 5,800km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저는 저거 거의 10년은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탄소세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어감만 없으면. 예, 세차를 할 때 이제 해야 될 거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유막 제거 패키지. 일단은 유막 제거를 전면만 필려서 따로 하고 지워내고 발수를 올리고 하는 것보다 전면 유리의 전체적인 클리닝을 저쪽에 보이는 광택 패드 주변에 똑같은 어떤 기능을 가진 샌딩하는 장비들이 있고,
여기 유리에 맞는 유리 또 샌딩 패드가 있고, 그다음에 유막 제거제, 또 유막 제거제의 농도 깊이에 따라 또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약품들이 있고, 그것들로 정확한 샌딩 파운딩 파워를 통해서 골고루 면을 깨끗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스크래치가 있더라도, 스크래치가 있는 이유는 그거죠. 이렇게 이제 봄부터 흙먼지가 날릴 때 이 상태로 비가 오니까 잔잔한 먼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바로 움직이면 당연히 얘가 스크래치죠. 이 먼지 때문에. 그러면 바람이 거셀 때 기본적인 이렇게 미세먼지가 날릴 때 하고 흙모래가 날렸을 때를 잘 아셔야 되는, 대부분 운전자가 이거 한번 닦고 와이퍼 작동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차를 맡길 때 연식이 좀 된 차는 운전자 패키지가 뭐냐면 전면 유리, 유막 제거, 보조석 옆 유리, 사이드 미러, 그리고 운전석 옆 유리, 사이드 미러, 이렇게 세차 운전 시학고 패키지로 끊는 이유가 뒤에는 결국은 어차피 10년 넘게 5년 넘게 관리 안 됐으면 이 차를 광택 토탈 패키지로 안 가는 이상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유리, 작은 유리까지 끼워서 하면 썬루퍼까지 들어가면 이게 작업 내용이 상당히 이게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이퍼는 아까 트랙스에 말한 대로 이 차가 어떻게 운행을 하냐, 고속도로를 다니냐 아니면 그냥 가볍게 시내 주행만 하냐. 그런데 되도록이면 패키지로 넣는 이유가 기본 와이퍼만 이렇게 기본 와이퍼만 넣어도 발수가 되니까. 여기 있는 레이노케 하이브리드 초발수 와이퍼는 어떤 기능인지 저도 팔아는 봤지 이걸 모르겠고, 그냥 이 두 개와 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짧은 주행을 하면 기본형만 넣어도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2월달이 곧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한 2주 되면 끝날 거고,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발수 코팅을 막 뿌려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브릴리안트 글로스 발수 코팅제라는 게 따로 있고, 말 그대로 차 도장면에 발라서 매끈매끈하게 잘 물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 보면 제가 사용하는 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일본 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 있는데, 여기 보면 발수 촉진제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본 거예요. 얘는 슬릭감이 지금 나오는 어떤 스프레이 타입보다는 굉장히 이게 미끌미끌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초반에 유리막 코팅이 안 됐거나 일반적으로 관리 잘 못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거만 해놔도 발수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세차할 때, 그리고 시즌이 비가 좀 오는 시기 됐을 때 저런 걸 혼용해서 작업을 하면 제일 좋다. 지금 이제 10년 된 옛날에 르노 삼성 순정 매트를 펴놨죠. 이것도 제가 한때 엄청나게 이제 코일 매트 바꾸고 버리고 간 거 다시 고압수, 스팀, 햇볕 건조 반복해가지고 색상에 따라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차처럼 관리를 못했을 때 제가 시간에 쫓기는 예약 작업이 순차별로 있을 때 이거는 빼놓고 제가 말려놓았던 거를 차에 이제 세차하고 넣어드리는 거죠. 똑같은 경우에. 그리고 삼성차가 재밌는 게 코일 매트를 주문할 때 이대로 나오는 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크기대로. 뒤에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가족을 많이 태우면 그냥 전체 하나 둘 셋 이게 다 연결된 거. 뒤에도 내 혼자 탄다 두 명이 탄다 하면은 원래 뒤 그대로. 그러면 쿠팡에 보면 순수 매트 나온 데서 한 29,000원대로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 시키면 내일 오후까지는 도착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 매트가
원래 기준으로 이쪽에 왼발 디디는 부분, 악셀에다 브레이크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먼지가 안 끼는데, 삼성차가 지금 매트를 일단은 순정 매트가 그러니까 코일 매트를 바꿀 때는 최소한 조금 더 확장형을 사시라. 저는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가온 매트라고 있어요. 그 매트가 제일 확장형으로 되어 있고, 그 매트는 원래 주문하면 그 다음날 킥 배송되는 걸로도 있는 물건이 있고,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세차 맡길 때 짧은 시간으로 자꾸 맡기지 마시고, 좀 맡기고 나서 그동안에 차에 관리를 못하는 것들 찾아내 가면서 좀 뭘 더 봐달라고 하시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보통 공무원, 교직원 분들이 차 상태가 좋아요. 지금 지붕에 보면 샤크 안테나, 상어 안테나는 세월의 흔적으로 이렇게 뭐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 대신에 차 안은 어쩌다가 뒤에 누가 타고 화장품 좀 묻히고, 뒷시트 깨끗하잖아요. 그 대신에 앞좌석은 이렇다. 그래서 어떤 매트를 틀어내면 앞에는 이렇게 사용감이 있다. 그리고 삼성차 이 차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굉장히 이 차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손을 떼고 르노 한국 코리아로 바뀌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고 각 동네마다 삼성 서비스 센터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전을 하거나, 이제 그거 개인 업자들이니까 그만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본사가 없어지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세차할 때 삼성차는 연식이 짧지 않아도 세차할 때 그냥 정비소 가지 말고 에어컨 필터 맡기시라. 우리가 현대기아는 대충 이렇게 열어서 빼고 나면 그냥 필터 갈 수 있고 DIY로. 아까 트랙스 같은 경우도 어렵네 하지만 오히려 또 쉐보레 차가 DIY로 이렇게 필터 교체가 편하게 돼 있는 종류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은 차도 있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옆에 풀고 글로박스 드러내야 되고, 이거 떼내야 되고, 또 밑에 또 뜯어내야 되고, 사람 작업자가 들어가서 받치는 부분 공조기 덕트 있으면 또 떼내야 되고, 이거 떼내야 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니까 일반 카센터 가더라도 필터 교환비를, 교체비를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일반보다는 어쨌든 간에 돈을 어쨌든 더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풀기 귀찮으니까 그냥 저 밑으로 해서 딱 빼내고 그냥 쑤셔 넣어요. 그래서 삼성차는 에바포레이터에 이상한 먼지들이 부분 코너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는 에바포레이터 드레인 쪽에도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차를 봤거든요. 밑으로 드레인 배출이 안 되면 드레인 호스 안에 낙엽 부산물부터 쫙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세차 맡길 때, 우리가 이제 총칭해서 세차를 맡길 때,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장시간 일하는 거, 이 차 같은 경우는 12시 이제 시작을 해서 4시 반 퇴근 때 찾아가시는 걸로, 예상은 프리미엄 세차 에바 클리닝인데,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에바 클리닝을 시공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고압수 상태를 가지고 최고의 압력으로 노즐 분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매뉴얼상 나와 있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세요. 진포닝 같은 경우는 압을 줄여서 약간 구석진 위에 달려있는 히타저항에 물이 안 튀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출장 가가지고 시원하게 쏘지도 못하는 그런 작업은 저는 참 깝깝한데, 문제는 뭐냐면 에바 클리닝 영상들을 쭉 보면 SM5 에바 클리닝 한 걸 자랑처럼 올려놓은 시공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SM7 인프레이션, 뭐 프레스티지부터 해서 와 역대 최악이던데, 이 차는 소비자한테 그렇게 어필을 미리 해야 돼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런 작업자들은 그런 차를 처음 만나봤겠죠. 제가 이게 삼성차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거의 장마철에 얘가 저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을 2달 동안 먹여 살려준 차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작년에는 희한하게 너무 안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새 차를 맡길 때, 내 차 유리 상태는 좋지만 와이퍼를 갈아야겠다. 아까 말한 대로 와이퍼 교체. 맞죠? 그리고 에어컨 필터 봐주세요, 사장님. 그 에어컨 필터 교체의 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어릴 때 정비할 때 무조건 그랬어요. 엔진을 5,000km마다 교체해야 됩니다. 교환이 아니죠. 교환은 그거죠. 이 물건을 내가 잘못 샀으면 정상적인 물건으로 바꾸는 걸 교환이라 하죠. 교환했다. 근데 교체죠. 교체. 다 된 걸 이제 버리고 새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필터도 DIY로 운전자가 하기 어려운 거는 세차 때 미리 예약 때부터 얘기를 하시고, 왜 어차피 또 정비소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저한테 뭐 2년 전에 에어컨 필터를 바꿨는데 1년 있다 들어왔는데 또 다른 에어컨 필터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비소 가서 낚이는 거죠. 저 엔진오일 교환할 때 에어컨 필터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대체적인 형태죠, 그게.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차량 내부 위생 관리를 신경 써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차처럼 에어컨 필터를 구겨 넣어가지고 더 차 상태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세차 때 맡기시라. 그리고 세차장 검색하실 때 에바 클리닝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그런 디테일링 샵 세차장을 예약하시라. 그러면 세차하고 봄, 여름 준비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와이퍼, 다음에 유막 제거 발수 코팅 패키지, 다음에 에어컨 필터, 그리고 현대 기아 쌍용 이런 것 중에도 운전자가 바쁘시고 못 하시면 그냥 딱 세차 예약하실 때, 사장님 저 이번에 가서 에어컨 필터도 바꿔야 되는데 필터 비용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그냥 시내만 다니시면 비싼 거 안 하셔도 되고, 내가 그냥 그 1년을 꽂아가지고 1년 뒤에 바꾸겠다 하면 그냥 좋은 거 타시고, 애기가 있거나 그러면 에바 클리닝 하고도 이 차처럼 필터 교체하기 힘든 공간에 있는 차들은 좋은 필터를 꽂으시고, 제가 제일 마음이 불편한 게 그거예요. 신생아 태울 차량에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서 통화하다가 끊기도 하고, 그냥 알아보시고 다른 데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맞게 하세요 하고 끊어버리는데,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어떤 위생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차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그 대표적인 이제 직업이죠. 공무원 선생님들은 대체로 차량 관리를 그렇게 자주는 안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차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비 올 때 준비할 것들, 그리고 새 차를 맡길 때 비 대비해서 위생관리 대비해서 준비할 것들, 이 차를 나중에 작업해서 완료되는 상황도 보여드리고, 특히 이거는 에바클링 하는 어떤 시공 부분도 한번 영상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스팀 세차가 메인이지만 고압 세척기를 제가 구매한 거는 여기 이제 마당 청소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했는데, 스팀 세차기가 좀 찐따 같죠.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얘를 20년 10월 9일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2년 1개월, 그러니까 1년 사용했을 때 지금 이제 아스팔트에 나가서 이제 사용하니까 피복이 벗겨져가 터지고, 이걸 이제 호수 찜내가 찝어왔는데 안 되고, 그래서 새 걸로 내려서 이중 연결해서 20m로 이제 연결해 놓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얘가 다 터지면 얘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실 때 제주도에
영어마을 쪽에 멋지게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이제 오픈하신 데를 봤는데 거기도 건축에서 그걸 세차장 전용 인테리어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까지 올리는 걸 내가 영상을 보면서 그쪽에 세팅된 거 보니까 카처 고압 세척기인데 딱 이만해요. 아마 보통 이만하면 고압 세척기가 500만 원대 갑니다. 여기 성진산업 SJ에서 나오는 게 500만 원대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커머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처럼 이게 처음 살 때 60만 원 안 했는데 이제 64만 원 해요. 수입처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노르웨이 브랜드고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딱 보면 색감도 좋고 일반 카츠가 많고 보시가 많고 그다음에 베스토 뭐 안 비쌀 경우에 그 싼 것도 많고 또 일반 뭐 작은 브랜드 비브랜드 그리고 세차용품점에서 납품하는 기계식 브랜드 그리고 삼성 전기 연결해서 전기 용량을 인테리어 할 때부터 정설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고 220V를 사용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언박싱을 이제 할 겁니다. 언박싱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